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, 사실 전 세계 중에서 중국만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뒤로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곳곳에 봉쇄가 발생이 됐고 그 후로 대도시에서는 다시 봉쇄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국내 시장도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의 완화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? 관련한 이야기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는 거는 단계적이겠죠? 오늘부터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년 한 3월쯤에 대해서 완전한 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좀 될까요? 저도 사실 3월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. 이제 시 주석이 4년임이 됐고 이제 정식 출범하는 게 3월 달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뭐 지금 시위 자체가 뭐 화재라든지 이제 가둬놓고 화재가 나서 이제 사람들 죽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이제 시위가 격발이 된 거는 맞지만 사실 4년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. 원래 그렇죠. 중국 문화 자체가 58세였나요? 아무튼 넘어가면 좀 이렇게 쉬는 물러나는 거죠. 물러나는 분위기로 원래는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요. 어쨌든 이제 반독재, 어떻게 보면 독재죠. 독재 체제로 좀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게 약간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이 봉쇄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방어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3월 이후에는 좀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달려야 되는 자동차, 뭐 자전거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계속 뛰어야 되는 나라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봉쇄를 한다라는 거는 뭐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면 결국엔 성장률 부분에서의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점진적인 해제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다시 막 많이 생기면 봉쇄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? 있죠. 있어요? 네, 그 이유가 네. 코로나 확진자의 절대적인 수는 중요하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중국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. 그쵸.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어서 네. 사실 봉쇄를 못 푸는 거에서 약간의 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 자체가 워낙 적고 뭐 접종도 1차, 2차, 뭐 3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완화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이제 리오프닝으로 넘어갔을 때 확진자 수가 또 한 번 엄청나게 피크를 찍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 처음에 봉쇄 조치를 하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자화자찬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가 완전히 묻힐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좀 정당성 있게 다시 봉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봉쇄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규제들이 여러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변동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재봉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지금 백신을 못 맞는 겁니까? 안 맞는 겁니까?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일단 네. 뭐 물백신 얘기도 있고요. 그래서 네. 이번에 최근에 이제 독일 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화이자 백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 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의 백신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게 전체적인 이 국민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빠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더 시간이 적어도 3월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접종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. 당연히 그 백신을 이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런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는 나오긴 했지만 이게 대부분의 백신들이 뭐 백신은 원래 4상까지 가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2상에서의 이런
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효능도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이 시간이 가면서 좀 있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확진자가 다시 많이 생겨나도 재봉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기대감이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보니까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좀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. 지금 중국 OTT 시장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 아니었습니까? 사드 그쵸, 이슈 예. 이후로? 네, 그렇죠. 일단은 그렇지만 점유율 자체는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Q라든지 텐센트가 거의 과점 시장이죠. 거의 75%에서 80%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OTT 가입자 수 자체가 9억 명이 넘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.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대의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실 컨텐츠의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우리나라 컨텐츠가 사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쵸. 화장품은 이제는 조금 한물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. 중국 프로 보시면 참 우리나라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도 뭐 허준이라든지 굉장히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뭐 이 장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받고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뭐 충분히 수출로 열리게 됐을 때 구작 IP뿐만 아니라 최근에 흥행했었던 그런 IP들까지의 이런 수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.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중국은 일단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. 그 점유율이나 이런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숫자로 딱 인구수로 보면은 와 대단하다 이런 네, 생각이 그렇죠. 듭니다. 예, 어쨌든 중국형 콘텐츠 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. 그 중에서 네.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좀 영향 많이 받나요?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랐거든요. 역시 뭐 중국이라서 용을 좋아하는 거예요? 물론 네 그렇게 네, 그건 아니겠죠.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.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고른 이유는 하나입니다. 일단은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가장 많습니다. 아. 제작사들 중에서 네.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신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뭐 이런 제작사들도 재미를 많이 따지겠지만 네. 저는 단연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부분에서는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컨텐츠가 굉장히 좀 재밌게 많이 나오는 것과 제작 수가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OTT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전히 뭐 이런 협상력이라든지 제작사들의 이런 가치를 제대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OTT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가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은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전에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역성장을 했을 때 그 기사회생을 하게 해준 게 우영우였잖아요. 그래서 땡큐 우영우라는 멘트까지 넷플릭스에서 할 정도로 컨텐츠에 대한 위상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 이런 매력도에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를 잘 만들고 우리가 봐도 우리 드라마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콘텐츠주 이야기했다면 화장품주 꺾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, 특히나 이제 큰 종목 두 기업이 있죠. 네.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. 이 두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. 네. 여기에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건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가요? 일단은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군제에서 LG생활건강은 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. 두 기업 모두 다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사실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빈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과거부터 화장품 섹터가 중국 쪽에서의 이런 오픈 기대감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이던 섹터이다 보니까 그렇죠. 뭐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. 우리나라 이제 이 화장품 전체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여전히 40%대예요. 중국이. 네,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이 되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전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화장품 섹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
화장품주 사실 비중국을 보라라고 하지만 그 매출 비중 가운데 중국이 40% 정도 된다면 그래도 네. 더 많이 최악으로 꺾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향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? 사실 뭐 주가로 본다면 최근에 한국 화장품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. 네, 그래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본다라면은 좀 큰 종목 중에 LG 생활건강을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사실 이유는요? 네,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2010년대 초반 수준까지 좀 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요. 떨어졌죠. 네, 그리고 빠르게 좀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광군제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고 내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탈중국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일본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의 얼마나 매출이 좀 늘어나는지가 중요한데 그쪽 시장들은 대부분 점유율이 10%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조금 법인에서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성장성이 LG 생활건강이 좀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로도 좀 볼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전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이런 중국 리오프닝 쪽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는 가격대이지 않은가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화장품주가 그러면 중국 말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. 네.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어떨까요? 사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.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하이브로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. 하이브로? 하이브가 BTS 매출 네. 비중이 거의 50% 이제 70% 80% 단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쵸.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군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BTS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. 그쵸. 그거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라인업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비중 자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되는 데까지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 섹터를 조금 이런 뭐 카지노라든지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좀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나 그리고 또 뭐 일본 이런 쪽에 매출 호조가 좀 나타나긴 한다면 나쁘진 않은 거죠. 좋은 거죠, 당연히. 당연히 긍정적이죠. 그런데 네. 강력하게 이제 주가의 상승 드라이브를 거는 건 어쨌든 가장 비중이 큰 중국 쪽이고 네. 이게 완전히 이제 비중국이 되려면 여기에 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데가 확실하게 커지는 것을 봐야 네. 그때 좀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. 그렇죠. 그때는 또 화장품의 또 다른 지평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코로나19 해제로 인해서 뭔가 수혜를 좀 덜 받았다 생각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? 사실 대부분의 섹터가 이미 긍정적으로 영향을 그쵸. 받았어요. 네, 받았는데 없나요? 저는 엔터랑 콘텐츠 카지노주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각 종목군들마다 사실 움직임이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. 엔터사들 별로는 이제 저는 엔터주에서는 JYP랑 큐브엔터를 좀 최선호주로 좀 꼽고 있거든요. 일단은 이제 JYP 쪽에서는 이 회사적인 리스크가 없고요. 재계약 이슈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보통 7년 차가 좀 이슈인데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된 부분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남성 아티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스타디움 또 공연 네,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본업에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본업이 잘 됐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컨텐츠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은 이제 최근에 뭐 아바트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VFX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붙어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카지노 쪽에서는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요? 사실 시세는 GKL이나 파라다이스가 훨씬 더 빨라요. 네. 뭐 GKL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고 파라다이스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랜드가 가장 안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강원랜드는 근데 내국인 전용 아닌가요? 내국인 전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고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80%대로 좀 돌아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카지노 섹터 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실적의 반등들이 좀 찍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네. 상승력이 좀 가장
후반으로 시간을 좀 끌고 갔을 때는 좀 크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강원랜드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엔터 콘텐츠 카지노 관련해서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따른 기대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